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근 조림을 해볼 건데요. 연근은 잘라 놓으면 갈변이 되고 그렇게 되면 떡떠름한 맛이 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지금 흙 잔뜩 묻은 연근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 까 놓은 거고요. 한 400~500g 정도 되는 그런 연근입니다. 껍질 잘 까놨고요. 바로 잘라서 찬물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갈변돼서 바로 진행할게요. 크기는 한 0.5cm 정도 간격으로 잘라주시고요. 너무 얇으면 또 부스러지고 너무 두꺼우면 간이 좀 잘 안 배기 때문에 충분히 얇게 한 0.5cm 정도 간격이 제가 보기에는 먹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근조림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살짝 졸여줘서 아삭한 느낌을 내는 방법, 그다음에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끈적하고 진득한 느낌이 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삭한 느낌을 좋아하고요. 어렸을 때는 진득한 느낌의 것을 좋아해서 아이들은 아마 진득한 걸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삭한 버전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아삭한 버전. 한 0.5cm 간격으로 이렇게 잘 잘라서 찬물에 바로바로 담아주시고요. 갈변되면 떫어집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연근을 고르실 때 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지금 제가 단면을 잘라 놔서 이렇게 된 건데, 항상 연근을 사실 때는 끝이 막혀 있는 거를 사셔야, 끝이 막혀 있어서 깨끗이 씻고 이렇게 잘라야 연근을 쓰시기 편하고요. 이게 잘려져 있는 걸 사시면 안쪽으로 진흙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찝찝하기도 하고 씻기도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잘 그 끝이 막혀 있는 거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팁입니다. 자, 이렇게 찬물에 잠깐 담가 놓을 거고요. 식초물에 한 1분 정도 담가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상태에서 식초를 좀 넣어 볼게요. 식초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오래 담가두면 식초의 신맛이 배어버리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만 담가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갈변을 방지하고 갈변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연근을 먼저 잘라주느라고 재료를 소개 못했거든요. 재료 안내 다시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제 연근은 잘라서 차가운 물에 담가놨고요. 살짝 데쳐서 한 5분 정도 데쳐서 사용할 거예요. 우선 밑간을 할 설탕 한 서너 큰술 정도 필요하고요. 마늘 한 큰술 정도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연근을 밑간을 좀 해줄 거고요. 다시마 물을 이용해서 다시마 물 반 컵 정도, 그 다음에 진간장 한 4큰술, 그 다음에 물엿 한 4큰술, 그 다음에 매실청 한 4큰술 정도 준비해서요. 그걸 다 넣고 견과류, 잣하고 통깨 넣어서 살짝 졸여줄 거예요. 자, 바로 연근을 데쳐 보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 데쳐 볼 겁니다. 물이 펄펄펄펄 끓어오르면 연근을 살짝 데쳐서 사용할게요. 데치지 않고 그냥 쓰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한 5분 정도 데칩니다. 살짝 데치면 졸일 때 더 잘 배니까요. 자, 살짝 데쳐서 한 5분 정도만 데쳐줄게요. 자, 5분간 데쳐준 연근을 찬물에 한번 헹궈줄게요. 이제 차갑게 한번 헹궈준 거고요. 여기에 마늘하고 설탕으로 밑간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설탕은 이렇게 다시마물 우린 거고요. 다시마물 우린 걸로 살짝 설탕을 녹여주도록 할게요. 너무 세게 하면 이제 부서질 수 있으니까요. 살살 조물조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간이 조금 배어 있으면 그래도 조릴 때 더 이렇게 속으로 양념이 잘 배니까요. 이런 식으로 밑간 조금 하고 조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5분만 재워둘게요. 자, 냄비에 잘 담아주시고요. 아까 전에 준비한 다시마 우려낸 물이고요. 그 다음에 간장, 매실청으로 맛을 좀 더해줄 거고요. 매실청과 함께 물엿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물엿도. 자, 자시랑 견과류는 조금 익은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졸여볼게요. 자, 국물이 자작할 때까지 졸여주실 거고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염분이 푹 간장물을 먹을 수 있게 졸여주실 거예요. 마지막에 살짝 깨를 넣고, 깨와 잣을 넣고 같이 끓여줄 거고요. 조금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마지막쯤에 맛을 한번 보고 해볼 거예요. 조금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좀 좋아서 간을 보고 살짝 단맛이랑 짠맛을 보고요. 물엿을 마지막에 조금 추가할지 말지 결정해 볼 거예요. 보통은 추가합니다. 바글바글 끓으면 조림이니까요. 중불로 간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물이 날아갈 수 있게 졸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조림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한 20분 정도 졸여줬고요. 이제 국물이 좀 많이 날아갔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끈적끈적해도 괜찮거든요. 살짝 간을 보니까 지금 딱 아삭아삭한 정도고요. 조금 찐득찐득한 느낌까지 만들어 보려면 물엿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물엿을 조금 단맛도 좀 추가하고 조금 끈적한 느낌이 될 수 있도록 물엿 한 3큰술 정도 더 추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남아있던 통깨 듬뿍 넣어주시고요. 잣은 뭐 따로 볶아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어차피 여기다 넣으면 잣도 익어지니까요. 따로 볶지 않고 저는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잣하고 통깨 이용해서 마무리 좀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통깨가 너무 안 익어버리면 통깨 맛이 강하니까요. 한 살짝 빠지도록, 향이 빠지도록 한 5분 정도만 볶아주고 졸여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훨씬 점도가 있어졌어요. 물엿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끈적끈적해졌고요. 한 5분 정도 이제 통깨를 넣고 5분 정도 더 졸여줬습니다. 자, 이제 예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통깨 풍미가 가득한 연근조림 완성했고요. 달콤 짭조름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아삭한 느낌이 들고요. 조금 더 찐득하고 쫄깃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2-30분 정도 더 졸여주시면 더 좋고요. 물엿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좀 더 찐득하면서도 쫄깃한 그런 느낌의 연근을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아삭한 느낌의 연근을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